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이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동방정교교회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파티흐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에디르네 카프라는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 동로마 제국의 유물이었던 테오도시우스의 성벽,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또 잘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그 성벽 따라서 동방정교 교회라든지 또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과거 정교를 어떤 테마로 하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탄불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유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카리에 박물관입니다. 카리에는 터키어로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동로마 제국 때는 코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그래서 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곽 또는 어떤 중심의 밖에, 변방,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해서 동로마 제국의 어떤 건설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었는데, 근데 카리에 박물관이 그러니까 카리에 당시 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성벽 바깥에 위치를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라, 그러니까 바깥, 외곽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 어느새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라고 불리는 이 멋진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쪽이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지나다녀요. 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조금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거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은 다 철책이라고 하나요? 이것들을 철망 같은 걸로 다 싸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수가 된 부분들이고요. 터키 현대 들어서 보수가 된 부분이에요. 터키에서 보수한 부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여기도 그렇고, 반대편에 여기 미흐리마우 술탄 사원의 벽도 누가 봐도 현대의 터키 정부 들어서 보수를 한 게 티가 나죠. 과거에는 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철문 같은 것들을 다 달아서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다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에디르네 카프 지역인데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과거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던 파티흐 술탄 메헤멧, 오스만 제국의 황제죠. 메헤멧 2세가 진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이렇게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도 출퇴근용으로 이 문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쪽 편 저쪽 편 둘 다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일요일마다 예배가 행해지는 정교 교회가 또 위치해 있어요. 제가 뭐 신자도 아니고 신실하지는 못해서 가끔 이기적입니다. 저 필요할 때 찾고 있는 정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반대편에 보게 되면 미흐리마흐 술탄 사원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원이 또 있어요. 미마르 신안이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의 천재 건축가가 또 건설했던 이런 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메헤멧 2세의 진군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문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 따라서 쭉 저기 멀리 보이실까요? 혹시 차들이 다니고 있는 길? 끝에 이렇게 첨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걸어서 직진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아야소피아 박물관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길을 따라서 이 도시 내부로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여기가 파티흐 지역에서도 꽤 높은 언덕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저기 멀리 갈라타 타워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뒤편으로는 또 새로 만들고 있는 전망탑 언덕 꼭대기 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리에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에 야흐하네. 여기 무슨 뭐 올리브를 짜는 뭔가거나 근데 기름과 관련된 뭔가가 있나봐요. 야흐하네. 야흐가 터키어로 기름이란 뜻이거든요. 하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바닥에 아유 미안해라. 보시면 이렇게 발자국을 꽝꽝. 아침부터 날벼락을. 이런 굉장히 오래된 집들 이렇게 대부분 다 나무로 되어 있고 밖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바른다든가 하는 유지 보수를 통해서 여기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존 건물을 다 없애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물들은 좀 새 건물 같다, 그죠? 이렇게 좀 가는 길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소음이 좀 심해서 중간중간에 좀 끄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 집들은 보면 이렇게 위쪽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가 이제 건축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건물에 소유된 토지 위에서만 지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그런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어떠한 건축 양식으로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바깥을 좀 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 구조로 발전이 되면서 이게 터키 공화국 들어서까지도 현재까지도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보면 역시 갈라타 타워가 여기서도 보여요. 아, 여기 뷰가 진짜, 여기 보시면 갈라타 타워가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약간 또 멋지게 생긴 지붕이 보이시죠? 이게 동방정교 교회의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뷰도 한번 볼 수가 있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성벽을 끼고 그 안쪽에서 살아가는 터키인들의 어떤 거주 형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또 보시면 집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집이 한 채가 더 있었어야겠죠? 보통 이렇게 크게 집을 지으면 이쪽 벽면하고 또 저쪽 벽면하고 집이 이쪽에 한 채, 저쪽에 한 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도 집이 지어졌으면 이쪽이 한 채, 저쪽이 한 채, 이런 식으로 다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뚫어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뭐 각설하고 카리에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지금 현재 큰 지붕으로 씌워져 있지만 그 안쪽의 모습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이슬람 기도 사원의 모습, 첨탑이 달려 있다는 점이고, 이거 말고 이제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돔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는 방진막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도 보시면 어떤 공사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이런 가림막들이 있네요. 그리고 실제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진들 또한 붙어 있어서, 우리가 저희 입사 이래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외부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도 하죠. 이런 항공샷은 귀중한 사진이네요. 지금 현재 가림막으로 다 가려져 있지만 원래 모습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귀중한 모자이크들도 터키 분들은 유나이든 고양이들 밥을 너무 잘 챙겨주죠. 다 밥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표소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여기서 표를 구입하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표소를 지나서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이 있고, 짠!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열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고양이도 마스크 썼어요. 참고로 지금이 겨울, 그러니까 동절기거든요. 9시에 열고요. 4시 반에 닫습니다. 굉장히 일찍 닫죠. 여름에는 6시 반까지 오픈이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의사항은 플래시가 금지예요. 그리고 모든 모자이크, 회반죽되어 있는 벽, 손으로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만지는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Şu an burada bir eksiklik var mı? Yok. Yok. Her şey aynı. Zaten. Anladın? Heh. Şimdi ezan okundu mu kumanda var. Düğmeye basacağım. Bak perde var. Perde görebiliyor musun? O inecek. Anladım. Anladın? Aa, hepsi yapıldı zaten. Yapıldı. Onlar Aa, inecek. iyi fikir. Bundan sonra namaz bitti mi? Hemen ona basacağız. Yine aynı bu şekle gelecek. Aa, bu daha Yani hiçbir kayıp yok. Ayasofya'dan bu daha iyi fikir. bence. Tabii. Ne güzel. Ayasofya'da mozaik yok ya, 2 tane. Evet, doğru O söylüyorsun. köşedekini kapatmış o kadar. Ama burası dünyanın 3. büyük mozaik müzesi. Burası çok değerli yani, biliyorsunuz siz. Anladım. 우선 이 멋진 카리에 박물관이 이번 달 말일이죠. 10월 30날 금요일부터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멋진 모자이크들을 볼 수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런 그림들 또는 상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곳이 만약에 사원으로 변경이 되면 이 모자이크들은 사실상 다 가려야 해요. 근데 터키 정부에서 이 아야소피아와는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야소피아는 지금 현재 가림막을 자체 제작해서 이 모자이크들을 볼 수 없도록 가려둔 상황입니다. 당연히 모자이크는 단 한 점도 훼손됨 없이, 제거됨 없이 그냥 단지 볼 수 없게 가리기만 해두었는데요. 그런데 이 카리에 박물관의 경우에는 모자이크가 또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또 매우 높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이 난 바가 없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슬람 기도 시간이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이 모자이크들을 볼 수 없도록 가려두었다가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열어서 모자이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슬람 기도 사원의 어떤 기능과 그리고 이 멋진 모자이크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가림막 설치를 위한 공사는 밤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모자이크 보여드리면서 가림막이 어떤 형태로 또 설치가 될 예정인지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박물관의 진정한 입구, 진짜 입구 이렇게 와 있죠. 이곳이 본래 건축물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외부 회랑, 그리고 여기가 내부 회랑, 마지막으로 본당까지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지어지기는 교회로서 지어졌었고, 그리고 수도원의 기능도 했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 자체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안쪽에 있는 본당, 그리고 두 번째 내부 회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외부 회랑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일체, 우리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그 성삼위일체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모자이크를 보게 되면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만나볼 수가 있기도 한데요. 손 동작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손가락을 튀기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펴져 있는 3개의 손가락으로 성삼위일체를 드러내고 나머지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신성과 인성 2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2개, 3개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푸른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이 고귀함을 또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편 손에는 또 이렇게 책을 한 권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죠. 네, 성서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후광이 있어서 후광 뒤편으로 이렇게 머리 뒤편에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십자가 역시 또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적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하네요. 자, 이 모자이크들은요, 사실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사이키 조명인가요? 조명은 좀 고쳐야겠네요, 그죠? 순서대로 모자이크를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셨던 것이 이렇게 외부 회랑 안쪽에 이 내부 회랑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위쪽에 있는 모자이크였고요. 다음 감상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들어왔던 문 위쪽에 있는 모자이크를 감상하셔야 합니다. 내부가 조금 어두울 때는 화질이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방금 들어왔던 문의 바로 위쪽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배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아기 예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그림의 경우에는 북중 태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죠. 이 형태는 축복을 내릴 때 사용하는 손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에 박물관, 과거 동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불러보자면 코라 교회인데, 이 코라 교회는 사실 이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날개 달린 2 천사가 이렇게 또 떠받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MP, 여기는 지워져서 안 보이지만 번데기 V, 네, 그래서 테오토커스라고 하는데 신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이 문으로 들어와서 모자이크 2점을 감상을 완료를 해보았는데, 여러 모자이크들이 있지만 저는 본당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본당으로 들어오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것인가요? 저는 우선은 좌우 양쪽에 있는 모자이크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오른쪽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왼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둘 다 이 인물 배경으로 위치해 있는 황금 모자이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상 그 동로마 제국의 함락 이후에 오스만 제국 측에서 이곳을 오랫동안 교회로 남겨두었다가 결국에는 또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을 시켰었는데, 그때 당시 볼 수 없도록 다 회관적으로 덮였었거든요. 근데 터키 공화국 들어서고 나서 이곳을 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회관죽을 벗겨내게 됩니다.
근데 그 회반죽들을 벗겼을 때 이미 황금 모자이크들은 남아있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모자이크들이 누가 다 뜯어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서의 전환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 바로 오른편, 바로 왼편이죠. 왼쪽에 위치해 있는, 화면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끄럼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죠. 나무로 만들어진 이것이 바로 민바르라고 해서 기도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이곳이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실제 사용되었던 미흐랍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미흐랍의 경우에는 이 교회가 지어진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이 상태가 이 교회의 정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교회는 동쪽을 향해서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 이 예루살렘 방향과 그리고 이슬람의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이 두 중요한 도시가 이 터키에서 시작했을 때는 대략 한 3도 정도밖에, 굉장히 좀 작은 차이거든요. 조금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의 방향은 이쪽이지만 메카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기도 방향, 미흐랍의 방향은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터키 오셔서 어떤 사원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곳을 들어가셨는데 건물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어떤 벽감을 보시게 된다면 이게 바로 미흐랍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건축물은 기존에는 아마도 교회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된 이런 이슬람 관련된 구조물이 붙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 번에 또 알아보실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곳이 원래는 지어지기는 교회로 지어졌지만 또 동시에 수도원의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 옆으로 바로 통하는 또 문이 있어서 과거 교회 시절에는 또 예배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문으로 바로 통과가 되지는 않지만요. 여기는 없지만 이 미흐랍 반대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또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외부 회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랑이 또 과거에는 수도원으로 또 사용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들어왔던 문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이크예요. 근데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이크라기보다는 성모 마리아의 모자이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는 황금색 옷을 차려입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얼굴 뒤쪽으로 해서 후광과 십자가의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는 이렇게 아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아기는 아기가 아니라 여기 누워있는 성모 마리아의 맑고 순수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사망 이후 그 영혼을 깨끗하게 손에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주변으로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뒤편으로는 여기에 날개가 6개 달려있는 천사, 대천사 세라핌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도 하네요.
이렇게 민바르 바로 옆에 있는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를 한번 비춰보고 있는데요. 모자이크 바로 위쪽에 우리 흔히 사용하는 블라인드 같은 것이 혹시 보이실까요? 이미 설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아닐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 모자이크를 볼 수 있도록 열어두고요. 기도 시간이 됐을 때는 리모컨으로 이걸 조정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이 가림막 블라인드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모자이크를 덮게 되고, 기도 시간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서 이걸 열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위쪽을 또 보시게 되면 이 모자이크 위쪽으로 뭔가 인물의 어떤 상이 있었음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하죠. 아마도 대천사 가브리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손에 둥그런 구체 같은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브리엘이 아닐까, 저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근데 지금 현재 얼굴이 전혀 없는 모습이죠. 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이슬람 기도 사원으로 변경을 시킬 때 다 쪼아서 없앤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그리는 것 자체가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릴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쪼아서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리에 박물관 안에서는 이런 인물을 조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들은 다 쪼아서 없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는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현대 터키가 이곳을 박물관이 아닌 사원으로 전환을 시킨다 할지라도 또 오셔서 볼 수 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반대편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이크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얼굴 부분이 훼손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볼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염의 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아도 그때 당시 모자이크 기술이 얼마나 화려했었는지를 한번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 대리석 벽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름의 신경을 꽤 쓴 듯한 블라인드가 있어서 나중에 이슬람 기도 사원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은 또 어떠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카리에 박물관 가장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이 멋진 대리석 벽인데요. 당시 동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가지고 온 이 대리석들을 얇게 잘라서 판 형태로 만든 다음 벽을 장식한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북매칭 기법이라고 하는데, 마치 책을 펼친 것처럼 좌우 양쪽 문양이 똑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대리석들이 양쪽이 다 똑같이 생겼죠. 하나하나가. 이 위쪽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다 그림이라든지 문양이 아니라 다 직접 대리석을 쪼개고 하여서 하나하나 만든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당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대리석들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서 정말 보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박물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독특하게도 대리석만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당 나서기 전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성모 마리아 승천 모자이크 바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아치 창문들이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이 어떤 기하학적인 분양들, 연속된 분양,
이 덩쿨 무디의 경우에는 동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전통 문양이죠. 아라베스크라고 불리는 이 문양들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굳이 훼손하지 않고 또 그대로 남겨놓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하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 이쪽 벽 위에도 또 역시 멋진 모습 그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는 본당이었고요. 본당에는 이렇게 외부 회랑으로 나갈 수 있는 원래의 문과 그 옆에 또 이렇게 작은 문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대리석을 이용해서 만든 문양들 또한 있고, 이곳에도 보면 사람이 조각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어떤 성직자의 예복 같은 모습이고 발도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쪼아서 없어진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문들도 있고요. 대리석 판으로만 만든 십자가 한번 보여드릴게요.